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드디어 더킹 영원의 군주 16회 최종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 처음 간 94년과 이번에 간 94년 이 두 곳을, 두 상황을 비교하는 비교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제게 사랑입니다. 여기 표로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뭐 해피엔딩 됐으면 됐죠, 그죠? 해피엔딩 됐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고 한번 비교해서 줄거리도 한번 떠올릴 겸 가볍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의 94년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드라마의 처음에 나왔던 94년도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곤이 한번 돌아가죠. 과거로. 그 94년도가 있고 이번에 최종회에서 다시 돌아간 94년도가 있습니다. 자, 세 94년, 세 개의 94년 아니면 특히 이 두 곳의 94년도를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이곤이 있습니다. 이곤 1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이곤 1. 그리고 여기는 이림 1, 이림 1 이렇게 있습니다. 드라마가 맨 처음 시작되고 나면 94년도 영모의 밤이 있고 나서 그 이후로 있는 이림과 이곤의 모습이, 이곤과 이림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때 이곤 1, 이때 이곤 1은 식적 A1이라고 붙입니다. 식적. 부러진 식적 A1을 갖고 있고 또 그때 목에 상처도 입었죠. 네. 여기 이림 1은요. 이림 1은 식적 B1 A, B가 있을 때 B1 부러진 식적 한쪽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94년도 처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죠. 자, 넘어갔을 때 이때 여기 이림부터 먼저 말하면 원래 있던 이림, 그러니까 미래에서 온 이림이겠죠. 새로운 그 이림 2, 이림 2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림의 칼에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됩니다. 이림 2의 칼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림 2는 식적 B를 갖고 있죠. 식적 B, 이번에는 B2라고, B2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처는 고은2에 의한, 사인감에 의한 그 고은2에 의한, 고은2에 의한 이 어린 이곤이죠. 어린 이곤, 고은2에 의한 그런 상처. 그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곤 상태를 볼게요. 이곤 1은 이때 과거로 돌아가서 곤 2를 구하죠. 곤 2. 이곤 1이 이곤 2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림 2를 죽이지 못하죠. 곤 2를 구하느라고. 그리고 이곤 1은 식적이 온전하지 않아서 0과 1 사이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을 맞춰가지고 나와서 곤 2, 이곤 2하고 합체가 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는 식적 A2라고 할까요? A1과 A2가 합체가 됐다. 그러니까 A2라고 부르겠습니다. A2가 있습니다. A2를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번 마지막 회에서 건너갑니다. 94년도로 건너가면 자, 역시 미래에서 온 이곤 이림이 있죠. 이곤 이림. 자, 미래에서 온 이곤 2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림 2 이렇게 건너가는데 자, 여기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 이림 2가 완전히 건너가는 게 아니라 제국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0과 1 사이에서
태을에 의해서 잡혀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서. 일단 들어갔으니까, 동시에 들어갔으니까 이쪽이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장면인데 0과 1 사이에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서 이쪽의 결과를 식적을 통해 가지고 느껴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아주 그 장면은 좀 상당히 독특한 인상적인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 결국은 이때가 이제 이번에 주목할 만한 장면입니다. 여기 곤 2가 있고요. 그리고 곤 3이 있겠죠. 어린 시절의 곤 3. 그리고 여기 1임 2는 이쪽에 0과 1 사이에 잡혀 있고 그다음 1임 3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1임 3. 이번에 목표는 이 1임 3까지 죽이는 게 목표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여럿이 갔습니다. 누가 제국으로 갔느냐? 이곤하고 조용히 갔습니다. 지난 시간의 영상에서 어린 조건, 어린 이곤, 그러니까 곤3, 여기서 말하는 곤3, 어린 이곤을 살려내는 것이 해피엔딩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필수적인 조건일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살려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살려내는 장면을 보고 해피엔딩이다. 끝났다. 뭐 이렇게 느꼈었는데 누가 살려내느냐. 혹시 정태월이 살려낼까 했었는데 역시 조용히 살려냈습니다. 조용히 곤삼을 살려냈죠. 자기는 죽어가면서 그렇게 살려냅니다. 명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곤삼은요, 목에 이제 상처도 없이 다치지 않은 그런 이곤삼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곤이가 부러지지 않은 그 식적 전체를 결과적으로는 보유하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원래 여기 림3이 있죠. 이림3, 과거의 이림, 이림3이 맨 처음에 A3, B3, A3 더하기 B3라고 적혀있는 요 온전한 식적을 먼저 얻었습니다. 자, 그것을 얻는 순간에 이쪽에 있던 그 A2 식적 소멸하고요. B2 식적도 이렇게 소멸했습니다.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는데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을 때 결국은 이제 림3이 대숲으로 갔을 때 사인검으로 그 대숲 앞에서 이곤 2, 곤 2가 1임 3을 사인검으로 참수를 하죠. 그러면서 A3와 B3, 그러니까 온전한 식적을 빼앗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쪽에서 이곤 2가 이번에 건너간 이곤 2가 온전한 식적을 보유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이 똑같이 어린 이곤 곤 3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을 맞춰서 합체를 해도 되고 순간순간 그때그때 이렇게 합체를 해도 되는 거니까 큰 어려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됐는데 이때 이제 상처가 여기 특이할 거는 이때 2림 3에게도 또 역시 손의 상처가 나타나는데 이때 손의 상처는 지붕에서 유리가 떨어져 내리면서 손에 또 역시 운명의 상처를 또 남기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네. 독특한 부분은 여기 0과 1 사이에서 머물러서 정태열이 총으로 1임 2를 총으로 죽이는, 총살하는 그 장면이 뜻밖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부분은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름이 제거됐고 해피엔딩이 되는 그 결과를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가볍게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루나 있죠. 루나는
원래는 범죄자하고 시한부 인생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구서경이니까 구서령 동생 이런 식으로 이름이죠. 예, 구서경이라는 이름으로 형사를 합니다. 구서령의 어머니가 루나를 이렇게 키워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강현민이 있습니다. 강현민. 제국의 강신제, 강현민. 원래는 이림에 의해서 그 다리에서 자살하기 직전에 이림에 의해서 구해져 가지고 강신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민국으로 넘어와서 민국에서 형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 그 부영군에 의해서 구해져 가지고 제국에서 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영 보겠습니다. 조영. 자, 조영. 원래 근위대장이 그 동생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동생 2명이 생겼고요. 그리고 명승하고 사내에서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구서령 한번 볼까요? 구서령. 자, 구서령은요. 원래는 총리였죠. 그리고 모현아가 황실 대변인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구서령은 의원, 국회의원인데 뭐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상태였고요. 그다음 그 모현아가 총리로 나오게 됩니다.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곤의 아버지 이호 있죠. 이호 황제. 이호 황제는 이때나 저때나 둘 다 여전히 이림에 의해서 살해돼서 구해내지는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완전히 갈고로 가서 역모가 일어나기 한참 전에 가서 완전히 제압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이 나왔죠. 부러진 식적이 시간 이동을 하게 될 때, 둘이 동시에 들어가서 시간 이동을 하게 될 때 가지는 곳은 랜덤이 아니라 둘이 원하는 그쪽 그 94년 영모의 방으로만 이렇게 가지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 앞으로 한참 앞으로 가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나름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민국 쪽에 있는 등장인물, 그 배역들, 도플갱어들 상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정태열은 여전히 형사고요. 그리고 강신재 이쪽 참조하시면서 하시면서 제 말씀 좀 드리면 되겠습니다. 강신재가 원래는 94년도에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그래서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었죠. 집안도 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이곤이 찾아가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안 망하고 뭔가 재벌이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은섭 한번 볼까요? 조은섭이 원래는 사회복무요원이었죠. 그전에는. 그리고 동생이 2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정원 요원입니다. 국가정보원 요원. 그리고 어이구 명나리하고 결혼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구서량의 도플갱어 구은하가 있었잖아요. 그 구은하도 아마도 살았겠죠. 뭐 나오지는 않는데 그렇고요. 인상적인 장면은 이지훈의 아버지가 원래는 이림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사라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이림의 아버지는 여전히 죽은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지훈은요. 그 전에는 이림에 의해서 또 이지훈 그러니까 이곤의 도플갱어 민국 쪽 도플갱어인 이지훈은 그 전에는 이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건강하게 잘 살아서 옆을 싹 지나가죠. 못 알아보는 그런 장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상당히 해피엔딩이 확보가 되고 나니까 이런 스토리든 저런 스토리든 이런 구조든 갑자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다 관대해지는 관대한 마음으로 뭐라도 좋다 일단 해피엔딩이면 그런 마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의문되는 그나마 의문되는 제가 의문을 갖고 생각에 잠겼던 내용 몇 가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생각에 잠기게 됐던 내용이 뭐냐, 이곤, 태을, 조영 이렇게 일과 영 사이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그 인물 3명이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서 기억한 채로 살고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3명이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막 쓰려고 폼을 잡다가 어,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속에서도 그러죠. 이곤이 태율한테 물었을 때 어떻게 해서 기억하지? 라고 물었을 때 거기서 태율이 바로 말하죠. 뭐 그건 알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면서 싹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멘트를 딱 보고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요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짜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느껴서 예, 해피엔딩이니까 괜찮습니다 하면서 넘기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뭐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려고 하니까 일단 이곤과 조영은 제국에 가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기만 한 거라기보다는 뭐 그냥 사인검에 의한 이림의 참수, 사인검에 의한 이림의 참수의 효과로 대부분이 다 해피한 쪽으로 이렇게 원상 회복이 됐는데 원상을 회복하다가 뭔가 이 3명에게는 마치 이 원상 회복에 큰 공을 세운 이 3명에게 신이 무슨 상을 내 듯한 기분으로 이 3명만 다시 기억을 잃지 않게 되는 이상한 장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장면까지 제대로 어, 짜맞춰 볼까 이런 생각도 요요소년이나 이렇게 해보다가 그냥 가만 놔두고 그냥 이대로 기억을 가진 채로 남게 되는 그런 구조로 그려놓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0과 1 사이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원래 총알이 안 날라갔죠. 0과 1 사이에서는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르고 그랬었는데 0과 1 사이에서 갑자기 시간이 흐르고 정상적으로 흐르고 또 총알이 날아가는 그 이유는 뭐냐? 갑자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또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이제 사인검으로 이림을 참수하고 나니까 참수한 효과로 변화가 생기면서 0과 1 사이에서도 변화가 생긴 거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고 총알도 날아갔고 그래서 1임 2도 죽게 되고 뭐 이렇게 사실 저쪽에서 소멸시키면은 1임 2도 자연스럽게 소멸돼야 되는 그런 구조였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생각해 본 거는 뭐냐면 해피엔딩이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결국은 이제 마지막 장면이 다른 공간에 제국과 또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이 두 공간에 살면서 이렇게 주말마다 주말 부부하듯이 주말 시공간 여행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피엔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자체가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해피엔딩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맨 처음 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도 주말에 보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그것만 해도 뭐 감지덕지 그것만 이루어져도 뭐 충분했습니다. 또 어차피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 지치지 않게 두 사람의 사랑을 유지해 가는 것. 나중에 나이가 든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까지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하면서 또 관대하게 아주 좋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해피엔딩이 됐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여기서 하나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여기도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식적 A, B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잘라지지 않은 식적, 잘라지지 않은 식적은 어떠냐면, 뭐 여러 가지, 뭐 두 곳도 아니고요, 제국, 민국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주 많은 공간과 많은 시간을 어,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다 랜덤입니다. 뭐 제국에 몇 년도로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는 제국의 몇 년이네, 어디 또 들어가 보면 여기는 민국의 몇 년도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그 날짜를 확인하죠. 어딘지 확인하고 날짜를 확인하고. 자, 그래서 한참 그렇게 하고 나서야 둘이 있는, 정태열이 있는 곳에 도달해서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음, 포옹도 하고 키스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다음 주말에 이제 주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또 만나려면, 그러면 또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문들을 계속 덜락덜락덜락덜락 해가지고 또 만나야만 또 한번 시간 여행할 수 있고 이런 건가? 예. 아이고 너무 피곤하겠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 이런 걱정까지 하는 그런 마지막, 예,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뭐, 이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꼼꼼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남더라고요. 음,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이 더킹 영혼의 군주가 몇 가지만 처음에 달랐다면 상당히 다른 시청률과 호응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되게 아쉽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PPL, 과도한 PPL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작품 내용면에서 보면은 내용면에서 상당히 음, 의미 있었던 대단한 시도를 이 작가님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리뷰를 했던 수달 연대기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거대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어, 연출이나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웠거든요. 등장인물은 상당히 너무 많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번에 더킹 영혼의 군주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어떤 생각이냐면 제국에 있는 등장인물하고 민국에 있는 등장인물이 아예 복장 같은 거나 이 배경이 상당히 많이 다르게 바로 구별될 수 있게끔 설정됐더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았을 거다. 그러면 굉장히 이해가 됐을 거고, 그리고 과거에서 이렇게 미래에서 온 이곤을 태율이 만나고 이런 장면들, 영과 일 사이에 갇혀 있던 이곤하고 태율이 만나는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됐을 때 너무 멀리 12회인가 13회인가 그때의 설명이 제대로 나와버리죠. 그 전에 뭔가 여지를 약간 느끼게끔 장치를 준다든가 아니면 나레이션의 어떤 설명으로 귀뜸을 조금이라도 언지를 좀 주면서 시각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줬다면 훨씬 더 이 드라마가 이해하기 쉬웠고, 그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봤다면 상당히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드라마였지 않나, 이렇게 상당히 아쉽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은 드라마가 마무리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좀 쏟으면서 본 그 드라마라서 그런지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좀 뭔가 허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도 좀 밀어서 천천히 찍게 되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많은 여운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계속 남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멋있었던 그런 드라마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